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항식 px가 x-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x에 3을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을 한번 대입해주면 3, 3, 9, 3, 27, 9, 28, 6, 3, 18 그리고 더하기 a 하는데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6이 되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을 구하면 9,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 B가 실수이니까 복소수 상등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좌변, 우변을 먼저 쓰면 6 더하기 BI는 하고 오른쪽은 전개해 보겠습니다. 실수 부분 체크를 해주면 2 더하기 4A 하고 실수 부분이 결정이 되고 허수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a 그리고 마이너스 4하고 2a 마이너스 4i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은 2 더하기 4a가 되고 2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8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b는 하고 체크를 해주면 2a 마이너스 4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b는 마이너스 8.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나머지 정리, 2번은 복소수 상등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곱해줘야 x제곱이 나타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제곱하고 상수항을 곱하고 x항하고 x항을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상수항하고 x제곱을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x제곱 상수항 그리고 상수항하고 x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수만 써보면 첫 번째 것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4가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라고 1을 곱해주니까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3에서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2,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2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시면 a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을 가지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칭축이 2라는 걸 금방 알겠습니다. 그러면 x 이퀄 2에서 최대값 12가 되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12를 지나는구나 해서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12가 되고 12는 x에 2를 대입하니까 4a 그리고 마이너스 8a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인수분해해서 a를 찾으면 a는 6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위로 볼록해서 우리 a 음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다항식의 연산, 4번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항식 px가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질 때 x p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 p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갖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뜻이 되니까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은 p-2가 되고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2 더하기 32 그리고 더하기 83, 24 그리고 더하기 2a 마이너스 6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2 지워지고 18 더하기 2a가 0이 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9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p-2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텐데요.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더하기 3이 되고 더하기 a인데 a가 마이너스 9라고 했고 마이너스 6까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에서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4차 시기에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개수 a, b, c, d를 구해서 3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d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x-2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립제법, 단단조립제법을 쓰라는 뜻이니까 단단조립제법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줄을 조금 쳐놨습니다. 그러면 뭘 시작하겠습니까? x-2로 나눠주면 좋으니까 2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내려오고 곱해서 더해주고 곱해서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0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8에서 첫 번째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인데 이 첫 번째 나머지는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2를 해주고 첫 번째 항 내려오고 2 더해주면 1이고 다시 또 더해주면 2가 되고 더해주면 0 하고 나타나서 개수 c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2 해주면 3이 되고 더해주면 8이 되고 한 번 또 계속 해보면 1이 되고 여기 2가 되고 5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 1하고 같고 여기 개수 이것이 a가 되고 이것이 b가 되고 이것이 c가 되고 이것이 d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a 더하기 하고 써보겠습니다. 3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d의 값을 구해보면 3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5, 3, 15 그리고 8을 더해주고 이것은 0이고 마이너스 12 하고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 남으니까 8하고 더하면 정답은 11,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6번은 단단조립제법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 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a는 2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니까 판별식을 쓸 텐데 짝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b' 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ac 하니까 a-2 곱하기 a-5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전개 한번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더하기 7a 마이너스 10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 되는데 이것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6보다 작고 a 값을 구해주면 자연수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1, 3, 4, 5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수 비교하셔도 좋고 수치 대입을 하셔도 좋고 적절히 섞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a가 2라는 건 알겠습니다. 저는 수치 대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 먼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좌변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 마이너스 4는
여기는 0되고 0되고 여기 마이너스 c 더하기 d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c 더하기 d는 좌변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x에 또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5 마이너스 4는 하고 결정이 되고 오른쪽은 0되고 0돼서 c 더하기 d만 남겠습니다. 따라서 c 더하기 d의 값을 또 정리를 해주면 계산했더니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연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변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d는 1이고 c는 2 하고 남겠습니다. c는 2가 되고 d는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에 이번에는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2를 대입해 주면 8이 16 그리고 5, 4, 20 마이너스 4는 하고 표현되고 이쪽은 0 되고 여기는 3 되고 1이니까 3b 하고 남고 2c 하니까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d 1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 32가 되고 오른쪽은 5가 돼서 빼주면 27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은 3b 하고 나타나서 b는 9가 되고 a는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 B, C, D 다 찾았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4,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2차 방정식과 판별식, 8번은 항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b 더하기 d 더하기 f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b하고 d하고 f 어떻습니까? 홀수차항의 개수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x에 1 한번 대입하고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서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 먼저 2를 대입하면 1 대입해주면 좌변은 어떻습니까? 1에 5째 곱하니까 1은 하고 나타나고 우변은 개수들,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이 쭉 남겠습니다. A, B, C, D 그리고 2 더하기 F 하고 표현이 되고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 5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24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하고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더하기 C 마이너스 D 더하기 2 마이너스 F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변변 한번 빼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244 하고 표현이 되고 오른쪽은 2배의 B 더하기 D 더하기 F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B 더하기 D 더하기 F의 값은 12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근계간 쓰고 그 다음에 차수 낮추기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근을 직접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1은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4고 베타가 1이다. 또는 뭐가 있습니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4겠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대입하나 이것을 대입하나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4, 베타는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해주니까 4, 4, 16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 알파 베타 곱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2배를 하니까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베타는 1이 되니까 더하기 3 그리고 더하기 5 마이너스 6 하고 표현이 돼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0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남아서 여기도 여기 2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 남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 근계감과 차수 낮추기로 가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면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알파 제곱 대입해서 차수 낮추기를 할 텐데요. 알파 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써놓고 가겠습니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4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는 남고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더하기 8 하고 쓰겠습니다. 베타 제곱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5베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3베타에 여기 좀 다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베타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4가 되고 그리고 더하기 5베타 마이너스 6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알파고 마이너스 9에 5베타 해주니까 마이너스 4베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베타 하고 남고 상수항은 4가 있고 8이 있고 4, 3, 12 마이너스 6이 있겠습니다. 계산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18이 되겠습니다. 18하고 써주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12가 돼서 계산하면 30이 되겠습니다. 12 더하기 18 해서 정답은 30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9번 문제는 항등식과 계수의 합 문제이고 10번 문제는 2차 방정식과 근계관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복소수 z에 대하여 z의 2023제곱 더하기 z의 2024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소수 어떻습니까? 좀 간단히 해서 이 복소수의 정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z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2i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5i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자 분모의 켤레를 한번 곱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자 분모의 루트 5 더하기 2i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5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어떻습니까? 2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에서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5가 있고 4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9i 하고 표현이 돼서 정리했더니 복소수 i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i는 4제곱하면 1인데 2024제곱은 4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2024제곱 써주면 z의 4제곱에 54, 20, 50, 6, 64, 24 배수가 되겠습니다.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에 506제곱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z의 2023제곱은 2024제곱을 z로 나눠보겠습니다. z분의 z의 2024제곱 해주는데 z는 i라고 했습니다. i분의 1 해서 또 실수화를 해주면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1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다항식을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 식을 라지 A라고 하고 이 식을 라지 B라고 해서 좀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세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그리고 더하기 3a b제곱 마이너스 2b 세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이것을 쪼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하면 주어진 식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해서 한 번 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3차 식이어서 조립제법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그리고 더하기 3ab 제곱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2b 세제곱하고 써놓겠습니다. 조립제법 한번 해주면 a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b는 계수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면 1이고 마이너스 3b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3b 제곱 마이너스 2b 세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이 b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 되고 여기는 2b가 돼서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2b 제곱 그러면 b제곱이 내려오고 마이너스 2b 세제곱해서 나머지가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인수분해가 한번 되는데요. a-2b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하고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이 주어진 식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대입해서 이 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제곱 했습니다. 이거 제곱해주니까 4x제곱하고 써보겠습니다. 4x제곱 더하기 4xy 그리고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ab 두 식을 곱해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y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b제곱 해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하고 정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왼쪽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a-2b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2배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항 사라지고 마이너스 y만 남겠습니다. 왼쪽은 마이너스 y만 남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4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x제곱 해주니까 3x제곱 남겠습니다. 4xy 마이너스 3xy 2xy 해주니까 여기도 3xy 항이 남고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y제곱 해주니까 y제곱만 남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복소수와 거듭제곱, 12번은 치환을 활용한 인수분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두 복소수 Z1, Z2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느드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Z1바는 Z2랑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로 켤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Z1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이 실수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복소수에서 실수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켤레랑 같은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Z1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에 켤레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켤레는 각각 내려가서 Z1 바의 제곱하고 표현되고 Z2 바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각각 켤레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Z2의 제곱이고 이것은 Z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복소수하고 자기 자신의 켤레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실수구나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Z1, Z2가 서로 켤레니까 A 더하기 BI 그리고 Z2는 A-BI 하고 실제로 계산하셔도 좋겠습니다. Z1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을 해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면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실수하고 쉽게 보여지겠습니다. 이번에는 니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니은은 어떻습니까? Z1 제곱 더하기 Z2 제곱이 0이면 Z1이 0이고 Z2가 0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려면 Z1, Z2가 모두 실수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이 니은은 가장 유명한 문제이니까 아주 유명한 문제이니까 발레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레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발레를 쓰면 1하고 i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Z1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은 1-1이 되면서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지만 둘 다 0이 아닌 수가 생겨서 니은은 참이 아니겠습니다. 이어서 디귿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Z1, Z2에 대해서 Z1하고 Z2가
같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Z1하고 Z2가 서로 자리가 바뀌어 있고 구조가 같겠습니다. 따라서 한쪽으로 넘기면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Z1 더하기 IZ2 하고 한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Z2 마이너스 IZ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Z1끼리 묶고 Z2끼리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Z1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1-IZ2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묶어보면 1-I Z1 Z2 하고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1-I 0이 아니니까 나눠주니까 Z1 Z2가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즉 Z1하고 Z2가 같아서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니을을 보시면 Z1 Z바가 1이고 Z2 Z바도 1이고 Z1 더하기 Z2가 2이면 Z1 빼기 Z2가 0인가? 즉 Z1하고 Z2가 같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장 복소수적인 방법으로 휘리릭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Z1을 A 더하기 BI라고 하고 Z2는 C 더하기 DI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Z1, Z바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고 그 다음에 Z2, Z바도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1이고 그리고 Z1, Z2를 더해서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인 A 더하기 C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인 B 더하기 D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B 더하기 D가 0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B하고 D는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겠습니다. 따라서 B제곱하고 D제곱이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제곱하고 D제곱이 같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둘이 더해서 1인데 B제곱, D제곱이 같으니까 A제곱도 C제곱이랑 같구나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쪽으로 오면 A제곱이 C제곱이랑 같다라는 뜻인데 A 더하기 C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하고 C가 둘 다 1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랑 C랑 모두 1이고 A제곱, C제곱이 1이면 B제곱, D제곱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하고 D는 0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Z1도 Z2도 모두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도 참이 돼서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한번 해볼 텐데요. 니을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니을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텐데요. 과거의 복소수에서 우리 복소수를 복소평면이라고 불러서 실수평면에서 점하고 1대1 대응을 시켰습니다. Z를 x 더하기 yi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 복소수하고 실수평면에 x, y라는 점하고 1대1 대응을 시켜서 해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소수 ZZ바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 더하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yi 곱하기 x 마이너스 yi가 돼서 우리가 알다시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습니다.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인 형태의 Z1, Z2를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다 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복소수 Z1, Z2는 반경이 1인 원주상의 점에 1대1 대응하는 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반경이 1인 원을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 반경이 1인 원주상의 한 점들 중에 하나가 Z1이고 나머지 하나가 Z2가 되겠습니다. Z1, Z2는 이 원주상을 움직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Z1 더하기 Z2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의 합이 2다라는 뜻인데 우리 실수 부분 X좌표가 되겠습니다. X좌표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겠습니다. 둘이 더해서 2가 되려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두 점의 x좌표는 1인데 x좌표 1 되는 점은 이 점 하나만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Z1, Z2는 1,0에 해당하는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1이 되겠습니다. 즉 Z1, Z2는 둘 다 1 더하기 0i가 되겠습니다. 이런 해석학적인 접근법이 있겠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대수적인 접근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한번 써볼 텐데요. Z1 더하기 Z2가 2라고 했습니다. 이거 실수이니까 켤레도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는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4는 Z1 더하기 Z2 그리고 Z1 더하기 Z2의 켤레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켤레로 내려와서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ZZ1 바를 해주니까 1이 되고 더하기 Z1, Z2 바가 되고 그 다음에 Z1 바 곱하기 Z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Z2, Z2 바니까 1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Z1, Z2의 바 더하기 그리고 Z1의 바 곱하기 Z2가 2라는 결론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값이 0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켤레랑 곱해 보겠습니다.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Z1 마이너스 Z2 곱하기 Z1 마이너스 Z2의 바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Z1, Z1 바를 곱하니까 1이고 Z1, Z2 바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Z1, Z2의 바가 되고 마이너스 Z1 바 Z2가 되고 Z2, Z2 바를 곱하면 또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위해서 유도했습니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서 0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Z1 마이너스 Z2가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켤레가 되니까 곱해서 0이어서 이것이 0이어도 0, 이것이 0이어도 이것이 0 하는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번 풀이, 처음 풀이는 복소수적인 접근 방법이고 복소수 정의에 의한 접근법이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해석학적인 접근법이고 세 번째는 대수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참 거짓을 판단하는 복소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항식 px를 x제곱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2,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x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항식 px를 두 식의 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x라고 했으니까 한 줄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p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3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몫은 q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4차식으로 나눴으니까 3차 이하여서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rx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를 다시 표현을 해볼 텐데요. 주어진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허근을 갖는데 위의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px를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래 한 줄 써놓은 px를 보시면 이 부분까지는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부분에 생기니까 이 부분을 다시 또 이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활용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은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하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qx하고 표현을 해주고 다시 이 부분을 x제곱 더하기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차니까 1차씩 해서 mx 더하기 n하고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x-2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 이 조건을 활용해서 mn을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px를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px는 하고 다시 한번 써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습니다. 몫은 q1x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x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 0 되는 x를 오메가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1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 오메가는 하고 대입하면 이 부분에서 0이 돼서 2 오메가 더하기 1이 남는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식에도 x에 오메가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 오메가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p 오메가는 하고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이 부분은 0이어서 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오메가를 대입해 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m 오메가 더하기 n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좀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m이 남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n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3m 오메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3n 하고 나타나고 오메가 더하기 1이 오메가 마이너스 2가 또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끼리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m이 있고 마이너스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1 오메가 하고 나타나고 나머지 항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m이 하나 있고 그리고 3n에 마이너스 n이니까 2n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것의 값이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2 오메가 더하기 1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이 값은 2가 되고 이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m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3m-n은 이것이 2가 되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 더하기 2n은 하고 표현을 해주면 m 더하기 2n은 하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다시 2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m 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2n은 2 하고 나타나서 두 식을 연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변 더해주면 따라서 7m은 5가 돼서 m은 7분의 5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n의 값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7분의 5가 넘어가면 7분의 5, 35에서 빼기 7분의 7, 3, 21이 되겠습니다. 21에서 7분의 5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7분의 16이고 2로 나눠주니까 7분의 8로 n의 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하면 좋겠습니까? R1의 값을 구해보자고 했습니다. 여기 Rx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1을 대입해주면 즉 R1의 값은 하고 한번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해주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m 더하기 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분의 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분의 13 그리고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분의 52에서 7을 빼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7분의 45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되지 않는 2차식으로 나누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ax, bx가 다음 조건 가나를 만족시킬 때 다항식 px를 x-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bx를 x-6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b6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가, 나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조건 가를 보시면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우측을 보니 어떻습니까? 우변은 x-1, x-4를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즉 x에 1 한번 대입해보고 4 한번 대입해보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1을 대입해주면 a1-2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다시 a1-5 이것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즉 2차 방정식이어서 a1의 값은 2거나 5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x에 4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4-2 그리고 a4-5하고 같은 2차 방정식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4의 값도 2거나 5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나를 보면 뭐가 써 있습니까? a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이 하나 더 있는 셈인데 a3이 3이다 라는 조건이 하나 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하는 경우가 총 몇 가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하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1이 2고 그 다음에 A4가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4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X는 하고 체크를 해주면 X-1, X-4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A3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A3을 대입해주면 2 곱하기 -1 더하기 2가 돼서 0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A3이 3이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1이 2가 되고 그리고 A4가 5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4가 5 해주면 A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X-1, X-4 하고 써놓고 하나씩 큰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A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3을 대입해 주면 똑같이 2 곱하기 -1 더하기 4가 되고 계산하면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A1이 5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1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A4가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어떤 경우를 체크를 먼저 할지 이 경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X는 X-4로 나누고 몫은 X 더하기 K가 되고 나머지 2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1이 5라는 걸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 1 더하기 K 더하기 2가 5하고 표현이 되고 넘어가면 3이 돼서 -1, 즉 K는 -2가 되겠습니다. A3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1 곱하기 여기 3이고 -2니까 1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이 돼서 이것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A1이 5고 그 다음에 A4도 5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X는 하고 써보면 X-1, X-4 더하기 5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A3을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A3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5를 해서 3 하고 나타나서 이 경우가 성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2차 함수 한번 그려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꼭지점에서 한 칸 가면 한 칸 올라가는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겠습니까?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칸 한 칸 이 함수값 x 정의역도 한 칸, 함수값도 한 칸 차이 나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눈에 띄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함수값 2라는 것과 여기 함수값 3 한 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1이 2인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1이 2라고 해보겠습니다. A3이
3 하고 나오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2, 3, 4, 5, 6 하고 함수값들을 체크를 해주면 A1이 2라고 했습니다. A1이 2가 되면 그 다음에 X좌표 3이 나오는 곳은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A3이 3이다 했으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A1은 2가 될 수 없고 그러면 A4가 2라고 해보겠습니다. A4가 2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 칸 차이 나는 곳에서 함수값 3하고 잘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에서의 함수값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기 함수값 5 나오는 곳 그리고 함수값 3 나오는 곳 이렇게 조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함수값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은 5하고 나타나줘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AX는 하고 쓰면 꼭지점이 4,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X는 x-4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고 A1의 함수값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체크를 해주면 339 더하기 2에서 11이 되고 A1에서의 함수값은 5가 나와야 되는데 5가 나오질 않아서 이 경우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A2라고 A4는 2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A2라고 A4는 둘 다 5가 되고 즉 어떻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둘 다 5가 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에서 5, 4에서 5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뜻이 되고 결국 이 식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B6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6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6을 대입해야 되니까 A6을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X에 6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6의 값은 하고 6을 대입하면 5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5가 돼서 15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괄호 열고 A6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A6 마이너스 5 이것의 값은 오른쪽에도 대입해주면 6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2 곱하기 B6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 들어가니까 13 곱하기 그리고 10은 해주고 10 곱하기 B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6의 값은 13이 되겠습니다. 15번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와 점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gx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접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함수 hx는 fx와 gx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조각조각 정의되어 있습니다. hx가 다음 조건가 나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방정식 fx =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건 가 한번 우리 들여다볼 텐데요. 2차 함수 마이너스 fx 더하기 gx와 직선 y = 0은 점 k, 0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k는 양수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좀 접근하기 전에 fx하고 gx 먼저 정보를 좀 써놓고 갈 텐데요. fx 최고차항의 개수 a라고 해보겠습니다. ax제곱 더하기 띠리링 하고 a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x는 최고차항의 개수, 즉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mx 더하기 2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하고 표현을 해볼 텐데요. 둘이 연립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0은 마이너스 fx 더하기 gx라고 표현이 되는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2차 방정식인데 k, 0에서 접한다, 즉 k를 중근으로 갖는다 라는 뜻이 돼서 마이너스 fx 하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k제곱이라는 이러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f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ax-k제곱 더하기 gx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 식은 또 무슨 뜻입니까? fx하고 gx가 k에서 접한다 라는 뜻인데 우리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고 그 접점이 k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나로 가보겠습니다. hx 이퀄 0의 실근 중 가장 작은 것은 마이너스 1, 가장 큰 것은 7이라고 했습니다. hx가 0 된다 그러면 여기서 0이거나 여기서 0 두 가지가 나타날 텐데요. fx가 0 이상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hx가 0 된다 그 말은 fx 이퀄 마이너스 gx하고 교점의 x좌표를 체크하라는 뜻이고 fx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0 된다 하면 fx 이퀄 gx 즉 fx랑 gx랑 교점의 x좌표를 체크를 해봐서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 가장 큰 게 7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점들이 다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함수 좀 그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2차 함수의 fx, x축하고 만나는 점 두 점에서 만난다 하고 그려놨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어떻습니까? 교점이 마이너스 2보다 전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교점이 넘어오지 않는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접하는 점, 요점 해서 여기가 gx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그래프는 x축 대칭 이동한 마이너스 gx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교점 마이너스 gx하고는 f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만나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교점이 되고 fx가 음수인 경우는 gx랑 만나는 이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좀 알아보기 쉬운 그림으로 하나 더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입혀놓고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x좌표 k 그리고 여기 x좌표 마이너스 1 가장 작은 마이너스 1 가장 큰 7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fx는 이 마이너스 gx하고 gx하고 두 직선을 이용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마이너스 gx를 이용해서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이고 마이너스 1하고 7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gx 하니까 마이너스 mx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개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x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1차항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mx 하고 표현이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2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gx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gx하고는 k에서 접한다고 했고 이 식 그대로 데려와서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ax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gx 즉 mx 더하기 2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또 전개해주면 ax제곱 그리고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ka 그리고 더하기 m도 있겠습니다. 상수항은 더하기 ak제곱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더하기 2m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fx니까 1차항 개수 비교를 해주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2m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m은 쩔로 넘겨주면 2ka 그리고 마이너스 6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비교를 해주면 4m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4m은 하고 저리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a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7a 하고 표현이 되는데 위식의 2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ka 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12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풀 텐데요. a 영이한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로 한번 약분하고 k를 다 오른쪽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4k 그리고 더하기 7 오니까 마이너스 5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5하고 1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k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k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K는 양수니까 1하고 나타나고 K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A 하니까 M은 마이너스 2A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fx 이퀄 0의 두근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하나 여기에 대입하나 관계없겠습니다. 위에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fx는 하고 대입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ax제곱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m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m이 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a가 되니까 마이너스 4ax 하고 나타나고 대입해주면 더하기 4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 이퀄 0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근계간 써주면 4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베타 곱은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다 구했습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k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k 값을 구하면 이거 제곱해서 이거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주면 4, 4, 16 더하기 3, 2, 6 그리고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23이 되겠습니다. 16번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직선 이것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실수 m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접한다는 뜻이고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2-mx 하고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퀄 0 하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는 뜻이어서 판별식 체크를 해주면 4-4m 더하기 m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 더하기 4m 정리를 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m을 찾아주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하고 두 개가 생기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세실수 ABC에 대해서 세수의 합이 6이고 제곱의 합이 28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눈에 띄십니까? BC, A제곱하고 BC가 들어가서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완전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 더하기 C는 하고 써주면 6-a가 되고 양변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 더하기 2bc 더하기 c제곱은 6, 6에 36 그리고 마이너스 12a 더하기 a제곱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리에 28-a제곱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8-a제곱 더하기 2bc는 하고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12a 더하기 a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a제곱 넘기고 2bc도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2bc는 왼쪽으로 12a를 넘겨주면 12a가 되고 마이너스 36 가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로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bc는 6a 마이너스 4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bc 자리에는 6a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b제곱 마이너스 ca에는 6b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6b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6c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6c-4가 되고 다시 6a-4가 되겠습니다.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36으로 묶어주면 ab 그리고 bc 그리고 c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4-24로 묶어주면 64-24 그러면 여기 b 나오고 여기 a가 나오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두 번씩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48로 묶어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상수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 4, 4, 16 곱하기 3 세 번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체크해주면 좋겠습니까? A, B, B, C, C, A가 몇인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B, C, C, A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C, A의 값은 2분의 1 해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66에 36, 36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빼보겠습니다. 36 빼기 28을 해주면 8인데 2로 나눠주니까 4로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6 곱하기 4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48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6 곱하기 3 하니까 48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6 곱하기 4를 해주면 144 하고 나타나고 48 곱하기 6을 해주면 마이너스 288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하기 48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44 더하기 48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마이너스 96이 되겠습니다. 단답형 1번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2번은 곱셈 공식을 변형한 다항식의 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뭘 쓰겠습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2분의 3 하고 결정이 되고 두근의 곱은 2분의 4 해서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어진 두 식을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베타분의 알파는 해주면 통분해서 정리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4분의 9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 4, 16 마이너스 7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1번 문제는 2차 방정식과 근계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t-1 이상 t 더하기 1 이하의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을 mt라고 했습니다. t에 대한 방정식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구간이 실수 t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축 왼쪽에 구간이 있거나 또는 대칭축을 끼고 있거나 대칭축 오른쪽에 구간이 있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좀 접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구간이 대칭축 왼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2분의 1t 해서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1t 이 구간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경우이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칭축을 끼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 더하기 1하고 오른쪽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구간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t-1 t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t가 어떤 범위를 갖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t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분의 1t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t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분의 1t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넘어오면 2분의 3t 마이너스 1 하니까 t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t가 t-1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럼 넘겨오면 마이너스 2분의 3t 해서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거 이상이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는데 이 사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t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최소값 MT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경우는 이 점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고
가운데 경우에서는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고 오른쪽 경우에서는 왼쪽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MT를 한번 표현해주면 MT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FT 더하기 1에서의 함수값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여기 T 더하기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이 되고 T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더하기 T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더하기 2T까지 해보겠습니다. 계산해주면 2T제곱 하고 계산이 되고 2T 하니까 더하기 5T 더하기 1 하고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지워놓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경우는 어떻습니까? MT하고 찾으면 꼭지점에서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T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곱해주면 4분의 1 T제곱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2T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T제곱 더하기 2T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좀 지워놓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MT는 해주면 이번에는 FT-1에서 함수값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 되고 또 T배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T 그리고 더하기 2T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은 두 개 있으니까 2T제곱이고 지워지고 마이너스 T 더하기 1하고 세 번째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MT를 다 구했고 MT 이퀄 2T 더하기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T 더하기 K하고 연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다 M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T 더하기 K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2T를 넘겨주면 2T제곱 그리고 더하기 3T 더하기 1은 K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T 더하기 K하고 연립해주는데 K만 남겨놓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K하고 정리되고 이 경우도 2T 더하기 K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은 K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왼쪽 부분을 제가 좀 GT라고 미리 좀 써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GT라는 함수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세 조각으로 정의된 이 GT라는 함수하고 y는 K라는 직선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그러한 K를 찾아보자 라는 문제로 바뀌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도 원점 대칭인 y축 대칭인데 이 함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함수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보면 y축 대칭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함수도 y축 대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GT는 y축 대칭인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축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3분의 2하고 대칭축 4분의 3을 보시면 428, 339에서 대칭축 4분의 3이 더 오른쪽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제가 이렇게 잡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고 y축 대칭이니까 이쪽도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y축 대칭에서 이런 식으로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계속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가 4분의 3이고 3분의 2, 3분의 2 그리고 여기는 y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해서 이 부분에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여기도 대칭이 되는 y축 대칭이 되는 2차 함수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1 t제곱하는 2차 함수를 그려서 이러한 그래프가 GT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는 K 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X축 자체를 보시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경우 한 가지만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K는 0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2번은 움직이는 구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9보다 큰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 가나다를 만족할 때 m 곱하기 절대값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조건 가를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x에 1을 대입했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건 가는 f1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겠습니다. 조건 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랑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fx는 y축 대칭인 함수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나를 써보면 fx는 y축 대칭하고 써보겠습니다. y축 대칭 쓰면은 어떤 뜻입니까? 우함수라는 뜻인데 우함수 그러면 1차항의 개수가 0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써서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b가 0이다 라는 사실을 데려오겠습니다. 조건 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건 다는 점 A 0,C 그리고 점 B M,N 두 점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가 3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직선 AC의 기울기 하고 써보겠습니다. 직선 AC의 기울기가 3이다 라는 뜻을 갖겠습니다. 는 3 해서 써놓고 이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ABC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fx는 b가 0이니까 ax제곱 더하기 c하고 나타나는데 f1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x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 걸 알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c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의 좌표를 한번 써볼 텐데요. 점 A의 좌표는 0,C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하고 표현되고 점 B의 좌표는 어떻습니까? M, 하고 M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AM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 N 숫자 n은 AM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울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은 해주고 기울기 써주면 이것에서 이것을 빼니까 m 빼기 0 하고 표현되고 이것에서 이것을 빼주면 어떻습니까? 다 지워지고 am 제곱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m이니까 약분하면 am 하고 나타나고 어떻습니까? m에 대해서 정리할지 a에 대해서 정리할지 고민을 해보는데요. a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m은 a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은 a분의 3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m 곱하기 절대값 n 한번 가보겠습니다. m 곱하기 절대값 n은 하고 한번 써주면 대입해서 a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a분의 3 하고 표현되고 n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m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m자리에 a분의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분의 9에서 a로 한번 약분해 주겠습니다. 따라서 a분의 9 하고 들어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a가 9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거 1보다 작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하니까 전체적으로 절대값 아니 음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a분의 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음수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절대값이 풀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27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해 플러스 a 해주니까 플러스 3 그리고 더하기 a분의 3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a분의 1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a분의 1에 대한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고 나타나서 대칭축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칭축은 a분의 1이 몇일 때가 되겠습니까? a분의 1이 18분의 1일 때가 되겠습니다. 즉 a가 18일 때 대칭축인데 a가 우리 9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위로 볼록인 이 함수 최대값 구하는데 대칭축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a가 18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7 곱하기
18을 대입해주면 18 곱하기 18분의 1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3 곱하기 18분의 1 하니까 18분의 3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3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27 약분하면 9가 되니까 약분해서 여기는 2가 되고 3 한번 약분해주면 6이 되고 여기는 또 6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전체 12로 통분을 해주면 12분의 하고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6 해서 12분의 37, 정답은 12분의 37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3번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두 2차 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 조건 가나다라 말을 만족할 때 a, p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a 양수이고 b 양수, 즉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p는 2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말을 보시면 2차 함수 fx의 최소값 3이고 2차 함수 gx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인데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3,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의 값은 3이고 n의 값은 마이너스 1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 a, ap, ap제곱, b, bq, bq제곱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전개해서 한번 표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따라서 a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px 그리고 더하기 ap제곱 더하기 3 하고 표현해보고 gx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gx를 써주면 b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bqx 그리고 bq제곱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a 더하기 b, ap, bq 합 그리고 ap제곱, bq제곱의 합이 있으니까 변변 더해 보겠습니다. 변변 더해서 한번 써보면 fx 더하기 gx는 하고 표현이 되는데 a 더하기 b는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x제곱 ap, bq의 합은 1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4x 그리고 둘이 더한 게 30 그리고 2가 남으니까 더하면 32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 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x자리에 gx x자리에 p를 대입한 결과구나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gp는 하고 한번 대입해보면 bp-q의 제곱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q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하고 있는데 이 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p는 2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fp는 몇인 줄 알고 있습니까? 꼭지점의 x좌표이니까 m 해서 fp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위에 구한 식에 p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p를 대입해주면 fp 더하기 gp 하고 표현이 돼서 5p제곱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4p 그리고 32를 대입했더니 2 더하기 3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5가 된다라는 뜻이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5p제곱 마이너스 24p 그리고 넘겨오면 27은 0 하고 정리가 되는데 여기 9, 3 해주고 5, 1 해서 마이너스 해주면 5, 35 마이너스 2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p는 뭐라고 했습니까? 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p의 값이 2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p의 값을 구했고 p가 3이 되겠습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p가 3인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a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요. 이 두 식하고 이 세 개의 식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bq는 하고 한번 표현해 볼 텐데요. bq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2-3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q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b분의 12-3a 하고 나타나고 아래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bq제곱 하는데
AP제곱하고 쓰고 AP는 몇이었습니까? 9였습니다. 따라서 9A 그리고 더하기 B분의 하는데 B 곱하기 Q제곱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이것이 제곱해서 들어가는데 B가 한번 약분되니까 B 그리고 12-3A의 제곱은 30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9A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B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3A의 제곱은 해주고 30-9A 그리고 B를 곱할 텐데요. B 대신에 5-A를 여기다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5-A하고 표현이 되고 약분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기 3으로 한번 약분해주면 10-3A하고 정리가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가 나와야 되는데 3하고 나타나고 4-A의 제곱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A-10하고 순서 좀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A제곱 나가면 3A제곱하고 나타나고 8 하니까 8, 3, 24A 그리고 4, 4, 16에 3을 곱하면 48 그리고 여기는 3A제곱 남겠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하니까 마이너스 25A 그리고 50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제곱 지워져서 따라서 A의 값을 구해주면 50에서 48을 빼주니까 A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마지막에 연립방정식을 활용했습니다.